Greetings MMA experts. 안녕하세요 여러분. MMA 좌버 TRTF 시렉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뭡니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아니고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제가 앞으로 쭉 이어나갈 컨텐츠 선수 분석 컨텐츠. 자, 제가 과거에 뭡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런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약속이 계속 깨졌는데요. 이번 약속은 무조건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거 1탄, 2탄, 3탄, 4탄, 한 30탄, 50탄까지 무조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약속만큼은 무조건 지키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걸 원래 일요일 안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이 월요일 새벽인데요. 예, 월요일 새벽이 올라가도 아마 월요일 새벽일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일요일의 연장선인 월요일 새벽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다룰 선수는 바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 탑2 안에 드는 얀 블라호비치 선수에 대해서 오늘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정해놓은 선수가 여러 선수를 생각해보다가 페레이라를 하겠다고 제가 결정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얀 블라우비치 선수를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페레이라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최소 일주일에 한 명 정도는 다루는 걸로. 예, 그래서 한 달에 최소 한 4명 정도는 다루는 꼴. 요런 거를 제가 약속을 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제가 목차를 정해놨는데요. 이 목차 그대로 거의 변경 없이 앞으로 모든 선수들에 대해서 분석을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읽어드리자면 기본적인 정보, 띠꺼움 수치, 한 줄 평, 강점, 약점, 펀치력, 킥력, 레슬링 오펜스, 레슬링 디펜스, 체력, 독특한 점, 사람들이 오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선수에게 감히 격투기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격알못인 제가 감히 UFC 천상계 선수에게 감히 훈수를 두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띠꺼움 수치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모르겠다만 저는 띠꺼운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력이랑은 상관없다만 그냥 선수 특징이니까 제가 이 선수가 얼마나 띠꺼운지 그것도 제가 분석에 넣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기본적인 정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얀님이 지금 나이가 만으로 41세거든요. 근데 생일이 2월 24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얀님이 경기가 이제 울버그 상대로 3월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를 할 때가 되면 만으로 42세가 되죠. 그래서 이제 얀님은 나이가 확실히 좀 많습니다. 저는 30대 후반 선수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이가 너무 많네요. 38인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걱정되네요. 이러는데, 자, 격투기 선수가 38? 그렇게 젊은 거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38 가지고 맨날 나이가 많아서 걱정이 되네요. 하는 거 들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40이 넘으면 확실히 격투기 선수로서, 운동선수로서 나이가 좀 많은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얀님의 팬으로서 이제 경기를 할 때가 되면 얀님이 이제 만으로 42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걱정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키는 188이고요. 188이면 라이트 헤비급의 선수들이 대부분 180 후반대에서 190 초반대거든요. 190 넘는 선수들이 꽤 많습니다. 라이트 헤비급이나 헤비급 보면. 그래서 얀님이 대부분 싸우는 경기에서 웬만하면 상대들보다 조금 작거든요. 근데 180 후반대라서 상대가 191, 192, 193이라도 키에서 그렇게 키 차이 때문에 경기에서 밀리고 그런 모습이 별로 나오진 않고요. 그리고 다음 경기는 울버그를 영국에서 코메인으로 3라운드 경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프리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얀님이 실력적으로 보면 이게 상대가 또 타격가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걸리는 건 뭐냐? 전 딴 건 다 괜찮아요. 딴 건 다 좋아요. 근데 얀님이 이제 나이가
경기 할 때 되면 만 42세가 되는데, 그래서 몸이 노화가 와서 울버그한테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됩니다. 저는 만약에 얀님이 한 3년 정도만 더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울버그 상대로 저는 웬만하면 좀 유리하게 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띠꺼움 수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자, 띠꺼움 수치 굉장히 낮습니다. 굉장히 낮은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뭐 얀님은 띠꺼움 수치가 없죠. 그냥 띠껍지 않습니다. 항상 웃고요. 그리고 인터뷰 같은 걸 봐도, 인터뷰를 보면 선수들이 띠꺼운지 안 띠꺼운지 좀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인터뷰가 대부분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이 인터뷰를 하는 내용이 거의 9할 8할이 겹쳐요. 뭐 컨디션 어떠세요? 준비 잘 하셨나요? 이번에는 뭐가 다른가요? 뭐 이런 굉장히 똑같은 질문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뭐 이해는 합니다. 왜냐, 뭐 그거 말고 뭐 물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긴 한데, 근데 미디어 데이 때 보면은 이제 경기 주가 다가오면 선수들이 이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받으니까 이제 막 지치지 않습니까? 이제 감량도 하고 이제 뭐 먹을 것도 많이 못 먹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특히 선수들이 얼마나 좀 인터뷰어를 상대로 띠꺼운지 안 띠꺼운지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얀님은 똑같은 질문 맨날 받아도 맨날 항상 웃으면서 답변을 하시고, 뭐 팬들을 상대할 때도 굉장히 친절하고요. 그리고 제가 뭡니까, 그때 구독자가 뭐 8천 몇 명이었나 7천 몇 명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근데도 듣본데도 제가 인터뷰 요청했더니 흔쾌히 요청을 받아주시는 그런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진 천사 같은 분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띠꺼움 수치는 낮다, 굉장히 낮다,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한 줄 평을 말씀드리자면, 타격 디펜스에서 만렙을 찍었지만 레슬링 디펜스와 체력이 약점인 극강 타격가, 이렇게 한 줄 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요, 강점에 대해서 4가지 말씀드리고 약점에 대해서 4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점 첫 번째, 타격 디펜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얀님이 UFC에서 원탑이라 봅니다. 제가 얀님을 뭐 최애 선수 중에 하나라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솔직히 여러분들 타격 디펜스를 봤을 때 얀님만한 타격 디펜스를 가진 선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얀님만큼 패리 잘하고, 얀님만큼 좀 뭡니까, 상대의 주요 공격에 대비해서 막 블록을 잘하고 킥 체크 잘하고 이런 선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타격에서 디펜스만은 솔직히 정말 이 선수가 원탑이다 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얀님은 모든 상대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굉장히 다르게 들고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뭐 그건 다 그런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모든 선수들이 대부분 다들 뭐 다른 상대에 대해서 맞춤으로 전략을 들고 나오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크게 본인 막 상대가 A, B, C, D가 있다고 A, B, C, D 상대로 굉장히 막 다르게 싸우진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공통 분모가 굉장히 큰데 뭐 조금씩 바꿔 싸우지, 막 굉장히 전략을 많이 바꿔서 싸우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얀님은 상대를 맞춤으로 항상 모든 경기에서 타격에서 항상 준비를 다르게 해요. 예를 들어서 레이스전에서는 뭡니까, 뭐 바디킥이랑 그 뒷손으로 먼저 시작해서 때리고 갑자기 거리 좁혀서 때리고 마지막에 바디킥으로 끝내는 콤보, 요걸로 잡았고요. 그리고 아데사냐 상대로는 제가 말했던 그 타격 디펜스로 그 아데사냐의 공격을 뭐 거의 다 막고,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잽이나 뭐 바디킥 이런 걸 맞춰서 타격에서도 꿀리지 않는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레슬링을 걸어서 이기고, 그리고 라키치 상대로는 뭡니까, 바디에 랩툭으로 먼저 때리고 라이트로 스트레이트 라이트로 얼굴 때리고 그 다음에 바디킥 때리고, 앙칼레프 상대로는 앙칼레프가 체크라이트를 잘 치니까 잽 치고 숙이고 체크라이트 피하고 뭐 라이트로 때리고, 뭐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체크라이트를 그 얀님이 지금까지 UFC에서 그 앙칼레프를 상대로 가장 그 파웨를 잘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타격으로 최초로 앙칼레프를 이겼죠, 얀님이. 그런 것처럼 얀님이 상대 맞춤으로
굉장히 좀 타격 파회를 잘해옵니다. 예. 그게 저는 두 번째 강점이라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킥 파워가 굉장히 세고요. 그리고 펀치력도 묵직합니다. 예. 뭐 테크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근데 뭐 파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킥 파워도 굉장히 세고요. 펀치력도 굉장히 묵직하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타격에서 얀님이 스피드가 빠르진 않아요. 얀님이 과거에 뭡니까 챔피언 딱 되고 나서 코미어가 뭡니까 얀님 보고 얀님 다 좋은데 좀 느리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얀님 빡쳐가지고 야 이 돼지 시읒 쌍디어가 한 판 뜨자 이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얀님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건 맞긴 해요. 예. 얀님이 스피드 빨로 먹고 사는 선수는 아닙니다. 얀님은 스피드가 빠른 건 아니고요. 스피드가 빠르진 않은데 타격 디펜스가 넘사고요. 거기다가 본인이 공격을 할 때 타이밍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얀님이 레그킥을 찰 때 상대들이 체크를 잘 못합니다. 근데 뭐 제가 얀님 상대로 얀님을 앞에 두고 뭐 제가 상대 입장에서 얀님이 킥 찰 때 그게 어떤 느낌인지 뭐 저는 본 적은 없다만 근데 제3자 입장에서 얀님 킥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얀님 킥이 막 그렇게 빠르거나 막 상대가 막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나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근데 상대들이 좀 뭐라 해야 됩니까? 잘 못 봐요. 킥이 오는 걸. 그래서 체크를 잘 못합니다. 뭐 페레이라도 체크를 잘 못했었고 특히 앙칼레프도 체크를 뭐 거의 못했었고 그런 걸 봤을 때 그 상대가 딱 느끼는 입장에서 뭔가 좀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킥이 펀치도 그렇고 그래서 얀님이 뭐 막 스피드가 빠르고 그런 건 아닌데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는 점 공격할 때 그게 네 번째 강점입니다. 자 그리고 약점 첫 번째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얀님이 테디 자체가 막 그렇게 쓰레기까지는 아니에요. 예. 테디 자체는 어느 정도 좀 뭐 괜찮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코리 앤더슨 2차전에서도 뭐 빨리 끝나긴 했지만 첫 번째 테이크다운 시도도 막았고 뭐 코리 앤더슨이 굉장히 좀 강력한 레슬러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미체급 선수이긴 하지만 자카레 소우자 굉장히 강력한 그래플러거든요. 자카레 소우자랑 5라운드 내내 한 번도 테이크다운 안 당했고 루크라 콜드도 굉장히 뭐 루크라 콜드가 테이크다운 오펜스 강한 선수는 아니다만 루크라 콜드도 레슬링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 얀님이 다 막아냈고요. 옛날에 비해서 얀님이 레슬링 테이크다운 디펜스 자체는 꽤 많이 늘었어요. 근데 그래도 레슬링을 좀 친다 싶은 선수 만나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라키치한테도 넘어가고 뭐 게세일한테는 그냥 뭐 쉽게 넘어가고 뭡니까 앙칼레프한테도 다 이긴 경기 레슬링으로 넘어가서 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얀님이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예를 들어서 뭐 야이르급으로 안 좋고 그렇진 않습니다. 뭐 카를로스 콘딧, 맷 브라운 요런 느낌으로 안 좋진 않습니다. 뭐 퍼거슨 이런 느낌으로 안 좋진 않은데 근데 조금만 얘 좀 레슬링 좀 친다 싶은 선수가 레슬링을 건다? 뭐 그러면 거의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저는 얀님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심각해요. 예. 정말 이거 심각합니다. 테이크다운은 당할 수 있어요. 그래 테이크다운 당할 수 있지. 뭐 테이크다운은 뭐 뭡니까 극강의 레슬러도 가끔씩 당합니다. 근데 저는 테이크다운 디펜스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건 테이크다운을 당했을 때 하위 대처 능력이나 아니면은 테이크다운 당했을 때 얼마나 스크램블을 잘해서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했을 때 그거를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 뭐 서브미션 잡거나 아니면 빨리 일어나거나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보는데 근데 얀님은 이게 정말 심각합니다. 테이크다운을 당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당한 그 라운드를 그냥 등을 땅에 붙이고 그대로 쭉 풀가드로 그 라운드를 버립니다. 뭐 버리고 싶어서 버린 건 아니겠지만 뭐 결과적으로 버립니다. 예. 최근에 경기들을 보면은 테이크다운을 당하면은 못 일어나고 딱히 일어나려고 막 발버둥을 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이리 프로 아스카 뭐 저는 뭐 하위 대처가 막 엄청 좋은 선수라 생각하진 않지만 이리 프로 아스카는 보면은 그래도 막 팔딱팔딱 뛰잖아요. 팔딱팔딱거리면서 막 그 그라운드에서 게이세이라한테 깔렸을 때도 그렇고 일어나려고 하고 막 스크램블 하려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얀님은 그게 없어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깔려가지고 풀가드로 좀 안전하게 서브미션 당하지 않고 파운딩 많이 당하지 말고 그냥 이번 라운드는 지나가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얀님이 진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옛날 얀님 커리어 초창기하고 중반기 때도 문제였고 지금은 뭐 거의 후반기라 봐도 되는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문제가. 이거는 솔직히 저는 이게 해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얀님이 타격에서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정말 가장 신중한 파이터 중에 타격에서 파이터 중에 한 명이라 봐도 되는데 그래서 물론 좋은 것도 있죠. 신중하기 때문에 디펜스가 좋은 것도 있고 신중하기 때문에 본인이 공격을 할 때 너무 막 돌진을 하지 않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신중해서 좋은 것도 있다만 근데 너무 신중해서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기 때문에 경기가 노잼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좀 판정으로 가거나 이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얀님이 굉장히 강력한 파이터인데 언더독으로 평가받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배당에서. 저는 그 이유가 얀님이 너무 소극적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 얀님이 확실히 잘한 건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기들을 보면 좀 임팩트 없이 좀 무난하게 흘러가거나 좀 그런 경기들이 꽤 많거든요. 뭐 레이스나 뭐 그 코리 앤더슨 뭐 KO 시키거나 뭐 루크라 골드 KO 시키거나 뭐 이런 경기들도 있지만 근데 너무 신중한 나머지 좀 너무 액션이 없이 경기가 좀 조용하게 흘러가는 경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임팩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얀님한테서 그래서 저는 얀님이 언더독으로 평가받을 때가 꽤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뭡니까 뭐 판정으로 질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얀님이 체력이 최악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력이 그렇게 좋은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체력이 타격전만으로 이어지면 뭐 꽤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래플링 그 상황이 나오면 본인이 뭐 레슬링을 걸든 본인이 레슬링을 당하든 뭐 클린치 상황이 많이 나오든 이런 게 나오면 얀님이 체력이 좀 많이 깎입니다. 예. 그래서 얀님이 뭐 뭡니까 코리 앤더슨 1차전에 바닥 청소한 경기를 봐도 그렇고 뭐 구스타프슨한테 바닥 청소한 경기를 봐도 그렇고 뭡니까 그 게세일한테 1라운드 바닥 청소하고 나서 2라운드부터 벌써 헥헥거리는 걸 봐도 그렇고 예, 그리고 뭐 물론 고산지대였다고 하지만 그 페레이라 상대로 1라운드에 페레이라를 눌러놨지만 오히려 더 지친 건 얀님이었고 그런 걸 봤을 때 얀님이 타격에서의 체력은 뭐 꽤 괜찮거든요. 근데 그래플링, 레슬링 상황이 본인이 걸든 본인이 당하든 그런 게 나오면은 체력이 너무 쩍쩍쩍쩍 깎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저는 얀님의 네 번째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펀치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펀치력 제가 5가지 티어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한 대 꽂으면 끝난다. 두 번째는 몇 대 꽂으면 끝난다. 세 번째는 조심 안 하면 끝난다. 네 번째는 가끔 KO가 나온다. 다섯 번째는 역대급 물주먹. 이렇게 5가지를 나눴는데 뭐 요 5가지 중에 뭐 티어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몇 대 꽂으면 끝난다도 뭐 상중하로 나눌 수 있고 조심 안 하면 끝난다도 상중하로 나눌 수 있고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티어가. 그래서 좀 크게 5가지로 나눴는데 뭐 이 티어들의 한 명씩 제가 예시를 들자면 한 대 꽂으면 끝난다. 여기는 제가 넣는 선수들은 뭐 페레이라, 앤소니 존슨, 은가노 이런 선수들이고요. 몇 대 꽂으면 끝난다는 뭐 데릭 루이스나 뭐 미오치치나 뭐 포이리에나 이런 선수고요. 조심 안 하면 끝난다. 저는 얀님이 요거라 보거든요. 저는 조심 안 하면 끝난다. 여기에 블라우비치 얀님이나 아니면 뭐 저스틴 게이치 이런 선수들이 들어간다 봅니다. 뭐 두 선수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펀치력이 굉장히 좀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말했었는데 얀님이 펀치력이 레이스를 잡고 굉장히 좀 과대평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래서 그렇죠. 사람들이 레이스가 존존스 상대로 굉장히 잘한 모습을 보여가지고 레이스를 신격화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레이스는 아무도 못 이기지. 타격으로 레이스를 누가 이기냐 이랬는데 얀님이 막 뚜까 팬 거 보고 뭐임? 핵봤다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조로건은 아직도 막 얀님 주먹은 세상에 그 누구든지 간에 딱 한 방만 맞춰도 바로 떡시신 시킬 수 있다. 막 아직도 이럽니다. 해설할 때. 그 얀님은 뭐 체중을 실지 않아도 그냥 팔 그냥 대충 막 휘두르기만 하면 그냥 뭐 이렇게만 하면 그냥 맞으면 떡시신이다 막 이러는데 그게 조로건도 그게 그 존 존스 상대로 좀 잘했던 레이스를 뚜까 팬 거를 보고 거기에 꽂혀서 아직도
못 헤어나오고 있는데, 자, 물론 얀님이 레이스 잘 뚝갑한 건 맞아요. 근데 얀님이 지금까지 커리어를 쭉 보면은 KO 승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KO를 시켰던 선수들을 보잖아요. 대부분 레이스 빼고는 대부분 맷집이 좀 안 좋은 선수들이었습니다. 코리 앤더슨도 맷집이 안 좋고요. 그리고 루크라 콜드도 뭐 맷집이 뭐 꽤 안 좋은 편에 속하고요. 대부분,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KO 시킨 게 없죠. 예를 들어서 지미 마누아도 커리어 중후반부터 맷집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지미 마누아 상대로도 KO를 못 시켰고, 지미 마누아랑 좀 난타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미 마누아랑도 판정을 갔었고요. 그리고 레이스 경기 이후로 지금 한 번도 KO 승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뭐 4년, 5년 가까이 KO 승이 없죠. 그런 걸 봤을 때 얀님이 주먹이, 펀치력이 굉장히 좀 저는 과대평가돼 있다 봅니다. 하지만 충분히 센 주먹은 맞다 봅니다. 저는 파운드 포 파운드로 따질 때 저스틴 게이츠급이라 봅니다. 사람들이 막 저스틴 게이츠 막 하비비 인정했기 때문에, 하비비 인정했다, 뭐 히힐라이커 드럭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저스틴 게이츠가 뭐 라이트급 원탑 봤다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제가 몇 년간 게이츠 주먹도 굉장히 과대평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게이츠도 얀님이랑 마찬가지로, 얀님도 한 몇 년간 케어를 조금 시키던 연도가 있었어요. 근데 저스틴 게이츠도 몇 년간 케어를 시키던 연도가 있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 지금 게이츠도 퍼거슨 TKO 시킨 거 이후로 단 한 번도 KO승이 없습니다. 그런 선수를 어떻게 뭐 라이트급 원탑 봤다라 합니까? 예. 그래서 저는 두 선수가 비슷한 느낌이라 봅니다. 센 주먹은 맞아요. 근데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와, 한 대만 맞아도 갈 것 같은데 막 이런 주먹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딱 티어를 이렇게 나눈 거, 조심 안 하면 끝난다. 굉장히 좀 조심은 해야 되죠. 근데 막 한 대만 맞아도 막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주먹은 절대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KO 나오는 주먹은 뭐 비스핑도 가끔씩 KO 나오거든요. 요런 느낌이고, 역대급 물주먹은 폴 펠더나 아니면은 라헬 시절 존 존스. 존 존스는 제가 항상 말했죠. 뭐 헤비급 올라와서 펀치력이 좀 세진 것 같긴 한데, 라헬 시절 보면은 솔직히 주먹으로 그 료토 마치다를 주먹으로 낙다운 시킨 거 말고는 뭐 주먹으로 누군가를 뭐 데미지를 준 적이 없죠.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래서 얀님은 조심 안 하면 끝난다, 요 티어에 제가 넣었습니다. 자, 그리고 킥력도 제가 5가지 티어로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티어, 가장 센 거, 한 방만 차도 경기 승패가 갈린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몇 대 차다 보면 승패가 갈린다. 세 번째는 조심 안 하고 맞다 보면 승패가 갈린다. 네 번째는 가끔 몇 경기에서 킥으로 재미를 본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미 없다. 요렇게 5가지 나눴는데요. 요 5가지 중에 저는 얀님의 킥력은 두 번째 티어, 몇 대 차다 보면 승패가 갈린다. 요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얀님이 펀치력에서 티어보다 킥력에서 티어가 높다고 봅니다. 저는 얀님이 뭐 가장 높은 한 방만 차도 경기 승패가 갈린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몇 대 차다 보면 승패가 갈린다,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얀님이 킥으로 재미 본 경기가 많죠. 한 방으로 승패가 갈린 적도 있긴 있죠. 일리르 라티피 상대로 UFC 데뷔전에서 한 방 차가지고 경기가 거의 바로 끝났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뭐 킥으로 재미 본 경기 많습니다. 그 이후로도 그걸로 경기를 끝난 적은 없지만 막 바디킥 한 방 찼는데 막 상대들이 막 그 이후로 막 움찔움찔거리고 그런 경기도 많았었고, 레이스전에서 바디킥으로 굉장히 봤었죠. 갈비뼈 부르고. 그리고 라키치전에서도 킥 굉장히 잘 차가지고 라키치 다리 막 이만하게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뭡니까, 앙칼라이프전에서 레그킥으로 거의 경기를 끝낼 정도로 레그킥으로 데미지를 많이 줬었죠.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얀님이 킥이 확실히 세요. 그래서 저는 몇 대 차다 보면 승패가 갈린다, 요 티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티어들에 뭐 속하는 선수들은 예시를 제가 들어드리자면, 한 방만 차도 경기 승패가 갈린다, 요거에는 크로캅은 진짜 레전드 아닙니까? 진짜 한 대만 차도 경기 끝나는 그런 킥이잖아요. 물론 근데 효도르가 아니고 그 크로캅은 UFC 와서는 킥으로 딱히 재미를 못 봤는데, 프라이드 시절 보면 진짜 막 바디킥 한 대로 막 경기 끝나고 이런 거 많았거든요. 헤드킥 한 대로 바로 끝나고. 그리고 오빈스 생프로가 뭐 지금 퇴물된 지 오래돼서 뭐 인정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오빈스 생프로가 킥력은 진짜 세요. 막
막 글로버 태세라 상대로 게세라 상대로 막 바디킥 한 대 찼는데 막 게세라 막 날라가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막 헤드킥 한 대로 막 경기 끝내고 이런 것도 많고 확실히 킥이 세요. 근데 파워는 얀니보다 좀 더 센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킥을 얼마나 더 잘 쓰느냐 요것만 봤을 때는 얀님이 훨씬 더 잘 쓰죠. 몇 대 차다 보면 승패가 갈린다. 여기는 뭐 얀님 있고 조심 안 하고 맞다 보면 승패가 갈린다. 요거 지금 딱히 생각나는 선수는 없는데요. 뭐 있겠죠. 그리고 가끔 몇 경기에서 킥으로 재미 본다. 요거는 뭐 포일이가 전략적으로 가끔씩 킥 갖고 들고 나오죠. 그래서 뭐 맥그리거 상대로 2차전에서 그걸로 이겼고. 그리고 의미 없다. 의미 없다는 뭐 할로웨이 카프킥은 의미가 없죠. 할로웨이 카프킥 뭐 별로 차지도 않고 애초에 차지도 않는 것 자체가 본인이 뭐 별로 세지 않으니까 안 차는 거고, 뭐 차도 솔직히 할로웨이 카프킥 찰 때 보면은 뭔가 좀 본인도 스스로 그 킥을 의심하면서 찹니다. 뭔가 팍 차는 게 아니고 찰까 말까, 아유 차자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차거든요. 할로웨이 카프킥이 의미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레슬링 오펜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슬링 오펜스는 제가 얀님이 레슬링이 약점이라 했잖아요. 레슬링 오펜스는 제가 깐 거 치고 의외로 좀 괜찮습니다. 레슬링 오펜스가 의외로 괜찮아요. 그래서 레슬링으로 넘겼던 경기들이 꽤나 있는데, 근데 이게 막 힘으로 뽑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제가 얀님 경기를 다 봤는데, 여러 번 봤는데, 얀님이 넘기는 그림은 뭐 9할 이상이 거의 다 타이밍 테이크다운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 코미어 마냥 막 뽑고 막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상대가 막 주먹을 휘두를 때 막 더킹을 해서 막 싱글렉으로 뽑는다던가, 아니면 상대가 그 좀 예상치 못하는 타이밍에 타이밍 더블렉을 건다던가. 그거는 아데사냐전에서 그랬었죠. 아데사냐한테 초중반 라운드에 테이크다운을 넘기려고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넘어갔어요. 근데 후반 라운드에 이제 아데사냐가 그 주먹을 날릴 때, 혹은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고 막 그 주먹 피한다고 이제 막 뒤로 이제 무게 중심이 뒤로 가 있을 때, 그럴 때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이제 막 더블렉으로 넘기고 그런 건 성공했었죠. 그래서 얀님이 레슬링이 약점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레슬링이 또 괜찮습니다. 좋다는 건 아닌데 의외로 괜찮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눌러놓는 것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아데사냐 상도 눌러놓은 거, 물론 체급차 있긴 한데 아데사냐가 뭐 미들급에서 보여준 걸 보면은 아데사냐는 뭐 테디도 좋지만 스크램블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휘테커 2차전을 봐도 그렇고 본인이 테이크다운 당하더라도 일어나는 능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도 얀님이 4, 5라운드에 둘 다 눌러놨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눌러놓는 능력이 꽤 괜찮거든요. 그리고 서브미션 능력도 꽤 괜찮죠. 서브미션도 얀님이 뭐 리어네키드 초크로 뭐 이긴 적이 몇 번 있긴 있습니다. 자, 레슬링 디펜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레슬링 디펜스 뭐 제가 약점에서 얘기를 했지만 일단 레슬링 디펜스 자체가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테이크다운 디펜스 자체만 보면 그렇게 최악은 아닙니다. 근데 너 한 번 넘어가면 못 일어납니다. 예. 지금까지 제 기억상 얀님이 넘어갔다가 일어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UFC 경기들을 봤을 때 넘어가면 막 서브미션을 막 하려고 막 트라이앵글을 막 계속 감고 막 이런 것도 딱히 없고요. 그냥 풀가드에서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냥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그냥 뭐 그 파운딩도 안 맞고 서브미션도 안 당하게 그냥 안전하게 그냥 2라운드는 보내자, 요런 느낌으로 계속 갑니다. 예. 그래서 레슬링 디펜스는 테이크다운 디펜스 자체는 그렇게 구리진 않은데 한 번 넘어가면 못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아까 언급했는데 타격전으로만 유지된다면 꽤 괜찮습니다. 근데 레슬링 공방에 나오면 본인이 걸든 본인이 당하든 둘 다 굉장히 지친다. 아데사냐전에서도 본인이 레슬링을 걸었었는데 4, 5라운드에, 그리고 나서 얀님 굉장히 지쳤었죠. 그래서 저는 얀님이 후반 라운드에 레슬링을 걸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체력이 그러니까 본인도 알겠죠. 그래플링 타격전 할 때보다 그래플링 공방을 할 때 본인 레슬링이 더 빨리 깎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5라운드 경기니까 초반 1, 2, 3라운드에는 이제 아데사냐랑 타격전 하다가 이제 후반 라운드에는 남은 체력으로 이제 레슬링을 하자, 이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초반 라운드부터 레슬링 했다가 체력이 깎여가지고 나중에 체력이 안 돼가지고 타격전도 안 되고
레슬링 걸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맷집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일단 맷집은 A 플러스를 주겠습니다. 저는 최상위 맷집은 S 플러스 티어가 있는데 얀님이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A 플러스는 된다 봅니다. 얀님이 지금까지 TKO패 딱 한 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뭡니까? 티아고 산토스한테 얀님이 막 슉슉슉슉 막 질러처럼 이렇게 막 어퍼컷 툭툭 막 슉슉슉슉 돌진하다가 그 티아고 산토스가 뒤로 빠지면서 양훅으로 그 마헤타 그 뭡니까? 오한마 훅으로 붕붕 해가지고 얀님 턱에 툭툭 꽂아가지고 얀님 쓰러져가지고 TKO패 당했었거든요. 그거 말고 KO패는 없고요. 그리고 얀님이 그거 외에는 딱히 그록이 온 적도 없습니다. 예. 뭐 다리가 풀린 게 살짝 있다고 한다면 그 지미 마누아전에서 기습 헤드킥 맞았을 때 그때 살짝 그로기가 있었고요.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뭐 아데사냐한테 그 카운터 훅 맞았을 때 그로기 아니냐. 근데 저는 그건 그로기까지는 아니라 보고요. 저는 그로기라고 한다면 다리가 확실히 풀려가지고 좀 막 비틀비틀대고 그 정도가 그로기라 보고 저는 데미지가 있는 게 네 단계가 있다 봅니다. 첫 번째가 스턴은 딱 맞고 확실히 좀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눈을 깜빡깜빡거린다든가 아니면 뭐 입을 뭐 침을 꿀꺽 삼킨다든가 아니면은 고개를 끄덕끄덕거린다든가 이렇게 뭔가 좀 데미지가 있긴 있는데 뭐 그로기까지는 아닌 느낌. 요게 첫 번째라 보고 두 번째 그로기 뭐 다리가 풀리는 거죠. 세 번째가 낙다운 그리고 네 번째가 KO 이렇게 된다고 보는데 저는 얀님의 커리어를 봤을 때 TKO패 당한 거 한 번 말고는 딱히 그로기가 온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스턴이 온 적은 몇 번 있죠. 예. 스턴 아데사냐한테 3라운드인가 그 카운터 훅 한 번 맞고 잠시 스턴이 왔었고 게세이라 상대로 랩투 맞고 스턴이 잠시 왔었죠. 예. 근데 저는 뭐 그로기가 오거나 뭐 그런 수준의 뭐 그런 거는 크게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얀님이 일단 맷집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 보고 그리고 페레이라의 랩툭도 여러 번 버텼죠. 예, 그런 걸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맷집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한다고 봅니다. 근데 뭐 S 플러스까지는 아니라 보고요. 근데 얀님이 지금까지 뭐 맞은 것 안에 한해서 맷집을 측정하자면 A 플러스급이라고 봅니다만 근데 얀님이 그 맷집 관련해서 데이터가 조금 부족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얀님이 제가 말했듯이 타겟 디펜스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안 맞, 별로 안 맞습니다. 얀님이 안면 유효타를 많이 안 냅니다. 얀님이 굉장히 베테랑이긴 한데 제 생각에 UFC에 현존하는 베테랑 중에 거의 뇌 데미지가 안 쌓인 선수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 겁니다. 거의 뇌 데미지가 거의 안 쌓인 굉장히 오래 한 선수 중에 10년 넘게 했는 선수 중에 뇌 데미지가 거의 안 쌓인 선수 탑10 안에 들 정도로 많이 안 맞았습니다. 맞더라도 막 패리하면서 막 흘려 맞거나 이렇게 맞지 막 정타를 막 엄청 세게 맞고 이런 경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맞았던 주먹들은 잘 버텼지만 근데 막 많이 맞진 않아 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로이 넬슨이나 뭐 주도산이나 마크 헌트나 이런 선수들은 많이 맞고 그러니까 주도산 전성기 경우 많이 맞으면서 그걸 다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이 선수가 맷집이 어떤지 딱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얀님은 그렇게까지 많이 맞진 않았습니다. 근데 맞은 거 안에서는 한에서는 굉장히 잘 버텼다. 그래서 A 플러스 주겠고요. 회복력도 이게 회복력이 요게 좀 평가하기가 애매한 게 이것도 아까 제가 말했는 거에 마찬가지로 얀님이 딱히 많이 맞은 적이 없고 그리고 스턴이 온 적은 있어요. 살짝 뭔가 좀 데미지가 있었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로기가 막 심하게 오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막 다리가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되거나 다리가 막 풀렸다가 그걸 회복하거나 이런 그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력이 어떤가? 요거는 아직은 데이터가 부족하다 봅니다. 예. 맷집이랑 회복력이랑 또 별개거든요. 예를 들어서 낙다운은 잘 당하는데 회복력이 좋은 선수가 있고요. 낙다운은 잘 안 당하는데 한 번 당하면 회복 잘 못하고 바로 끝나는 선수가 있고. 그래서 맷집이랑 회복력은 별개인데 얀님이 확실하게 맷집은 좋아요. 근데 회복력은 아직 얀님이 막 그로기가 세게 오고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독특한 점. 이것도 제가 뭐 말씀드리긴 했는데 독특한 점이 뭐냐면은 레슬링 디펜스가 약점이잖아요. 근데 의외로 레슬링 오펜스가 꽤 괜찮다는 점. 의외로. 그게 굉장히 좀 독특한 점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는 뭐 이것도 제가 얘기했지만
레스를 팬 거 보고 얀님이 핵 봤다는 인식이 사람들한테 박혔는데 뭐 제일 심각한 게 졸업원. 얀님은 빠따가 센 편은 맞지만 절대 핵빠따는 아니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수. 제가 감히 격투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냥 뭐 보기만 하는 TRT가 격알못 TRT가 감히 천상계 선수 UFC 천상계 챔프까지 찍었던 얀님께 훈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둘 텐데요. 일단 얀님 제가 말했듯이 레슬링 디펜스랑 스크램블 능력이 좀 많이 안 좋다 했지 않습니까? UFC 탑 컨텐더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빨리 보완을 해야 돼요. 지금 보면 얀님이 저는 개세일한테 졌을 때만 해도 그래 뭔가 좀 준비가 조금 부족했구나, 아니면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다음 경기에서 라키치한테도 막 바닥 청소하고,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 뭡니까? 앙칼레프 상대로도 다 이긴 경기, 진짜 9할 다 이겼던 경기를 4, 5라운드 테이크다운 당해가지고 경기가 무승부 뜨고, 그리고 페레이라 상대로도 레슬링을 본인이 걸었는데 본인이 지쳐가지고 2라운드에 굉장히 좀 위험한 그림이 나오고 3라운드에 계속 막 헥헥헥헥거리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거의 2, 3년째가 아니고 솔직히 거의 뭐 커리어 풀로 얀님이 지금 레슬링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러면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뭐 AKA를 가라 뭐 이러잖아요. 뭐 강력한 레슬러들이 있는 AKA를 가라. 근데 그게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캠프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물론 AKA 가서 뭐 코미어나 뭐 케인의 도움을 받는다. 자, 그럼 레슬링 디펜스 훨씬 좋아질 수는 있어요. 자, 근데 그런 문제점이 뭐냐? 캠프를 완전 바꿔버리면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점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슬링 디펜스는 좋아질 수도 있어도 얀님이 원래 가지고 있던 타격의 그 장점, 그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얀님이 본인 캠프는 바꾸지 않더라도 본인 캠프에 강력한 레슬러, MMA 레슬러를 영입을 해야 된다 봅니다. 존 존스도 막 주짓수 최강자 고든 라이언 영입하고 막 그 게이블 뭔가 뭡니까 그 레슬링 최강자도 막 영입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딴 데 가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저는 얀님도 그런 식으로 본인 캠프에 MMA 선수 중에 정말 강력한 레슬러 이런 사람을 영입을 해가지고 좀 정말 막 자존심 상하도록 훈련 때 막 바닥 청소하면서 좀 빨리 그걸 좀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앤님이 뭐 몇 년간 뭐 본인 나름대로 뭘 했겠지만 경기를 봤을 때 거의 전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확실하게 좀 누굴 영입을 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떻게든 문제는 좀 해결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얀님이 페레이라 상대로 스플릿 판정패를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지금 경기가 끝난 지 뭐 1년은 넘은 것 같고 뭐 거의 한 2년 정도 됐는데 얀님이 지금 어깨 부상으로 인해서 거의 한 1년 동안 경기를 못했고, 그리고 이제 3월에 그 뭡니까 울버그 상대로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얀님이 아직도 최근 인터뷰를 보니까 페레이라 판정패는 본인이 이긴 거다 하면서 뭐 페레이라랑 무조건 리매치를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 뭐 이긴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리매치 하고 싶다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 하고 싶죠. 근데 저는 졌는 거는 좀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더욱 저는 좀 개인적으로 얀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얀님이 페레이라전에서 참 물론 다른 선수들보다 잘한 것도 있어요. 뭐 레슬링으로 뭐 눌러넣는 것도 있고 뭐 타격에서 막 어떻게 보면 뭐 타격에서 얀님이 이겼다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는 페레라 이겼다는 사람이 있고, 그거 판정을 누구는 뭐 페레라 이겼다고 누구는 뭐 얀님이 이겼다, 제일 라방키면은 대부분 얀님이 이긴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뭐 승리를 도둑맞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떠나서 저는 솔직히 그 경기를 얀님 스스로 봤을 때 더더욱 솔직히 좀 부족한 점을 많이 봐야 되는 경기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 자, 물론 고산지대였던 거 맞아요. 자, 근데
레슬링을 본인이 걸어서 2라운드에 똑같이 고산지대 썼는데 결국 더 지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얀님이란 말이에요. 고산지대 물론 그게 요인이 맞죠. 근데 페레이라는 덜 지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얀님은 솔직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 좀 판정억까 당한 느낌도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체력 문제도 있지. 옛날부터 그랬고 내가 레슬링 거는데 내가 먼저 지쳐버렸네. 좀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계속 막 억울하다. 내가 이긴 건데 왜 그러냐. 이렇게 뭔가 좀 과거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좀 그 경기로부터 이미 결과는 나왔기 때문에 그 경기로부터 본인이 수정할 수 있는 건 뭔지, 개선 사항은 뭔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지. 전 얀님이 지금 경기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막 페레이라 판정패는 그 억까다. 내가 이긴 경기다. 빨리 리매치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마음가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뭐 직접 얀님한테 한마디 할 수 있다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페레이라 얀님, 제가 뭐 얀님 솔직히 원탑 팬이긴 한데 솔직히 페레이라 경기 얀님이 뭐 솔직히 스플릿 판정패 했다고 해서 얀님이 그렇게 막 말을 막 당당하게 내가 이겼다 할 만한 경기력은 아니었습니다. 예. 얀님이 1라운드에 레슬링 굴린 건 맞다만 근데 2라운드부터 얀님 너무 많이 지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얀님이 계속 내가 이겼다 하는 것보다 본인의 체력의 약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뭐라 해야 됩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강력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다음 경기에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좀 더 강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보지. 저는 과거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훈수까지 다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얀님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뭐 저는 굉장히 냉정하고 차갑게 분석했다고 봅니다. 뭐 잘하는 부분은 정말 잘한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정하게 분석했다 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얀님에 대한 분석은 마쳤고요. 그리고 다음 경기는 다음 경기가 아니고 다음 선수는 페레이라다. 페레이라도 제가 뭐 그렇게 막 엄청 좋아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잘하는 부분은 엄청 잘한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굉장히 뭐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냉정하게 피도 눈물도 없게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But you are good. Legendary Polish Power. Korean power also.